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매매일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포스코 ICT, KMW, 하이비전 시스템, 사라민 HR,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펄어비스는 이제 구독자 한 분이 한번 분석을 좀 부탁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분석입니다. 사실 오늘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해서 출발하고 복원될 거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이제 예측 범위 상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3% 정도로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먼저 이제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심 조금 더 기뻤습니다. 사실 오늘 좀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3천억, 기관이 1조 9천억, 그리고 그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후에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1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양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 있고, 어제까지 하면 이제 다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대량 이제 매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아직 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의 기간의 조정이 좀 거친 후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대세 상승에 대해서는 큰 노이즈거리는 저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간의 조정이 있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 우상향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한 3일간 4일간의 조정이 나왔던 폭을 하루 만에 모두 다 회복해 주면서 최고가로 끝났고요.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거래량을 엄청 터뜨리면서 이 매물을 다 소화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매물대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가벼운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대단히 많겠다라고 좀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조금 시장이 배경이 되었던 뉴스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국내 시장이 좀 그래도 좋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셀트리온에서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달부터 사용된다. 결국은 치료자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노이즈거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백신이 먼저냐, 백신이 더 중요하냐, 치료제가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백신이 나오면 정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변수는 아예 사라져 버린 거고, 치료제는 당장에 이제 환자들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치료제가 항상 더 먼저 나오고 백신이 이유가 된다. 그런데 일단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제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큰 악재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내년 3분기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2분기부터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또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노이즈거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그런 노이즈거리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매매 종목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ICT로 5만원의 수익, 셀트리온, 그리고 사라민 HR, 스튜디온 이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오늘은 17만 8천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이제 누적해서 보면 520만원 정도의 누적 수익을 보고 있고, 사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봤다가 한번 중간에 이제 손실을 보고 팔고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20원 뛰기 정도밖에 못했는데 결국 세금으로 다 날려버린 걸로 포스코 ICT는 좀 그렇게 성공적인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KMW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다음 장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RPA로 좀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ICT를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하고 이거를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내내까지는 계속해서 큰 변동폭 없이 한 1% 내외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시를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 같고 단기 급등이 나오겠다라는 좀 그런 시그널을 포착을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으로는 수익을 내고 이 부분에서 흔들릴 때 제가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손실을 봤다가 다시 한번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에서 포스코와의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 뉴스 때문에 움직인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RPA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로는 상승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음, 영업이익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550원 5천장에 눌렸다 생각하고 반등을 줄 때 이때 매수를 했다가 36만 5천 원 이거를 저도 이제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백신이 중요할까 아니면은 치료제가 중요할까.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라는 것은 백신이 나와가지고 보급이 다 돼버려서 우리가 다 항체를 형성해버리면은 치료제라는 것은 어, 쓸모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 항체가 생겨버리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버리니까 치료제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변종 코로나 이슈도 있고 코로나라는 이런 대형 뉴스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 하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지금은 승인 신청을 한 거고 신청 때문에 움직인 건데 승인할 때 이때가 이 개별 뉴스로는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수익 실현 구간이 와가지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매수를 한 이유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비전 카메라라든가 AI 스마트 비전 그리고 뭐 산업용 3D 프린터 이 부분이 앞으로 기업에 많이 보급이 될 거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AI라든가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삼성 전기가 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전망이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27,500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인은 제가 항상 자주 들어가는데 아직 채용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 내년 이제 1분기가 되면은 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내년 한 봄이나 한 3월 4월쯤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부분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인데 K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스위트 홈 이렇게 계속해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해가지고 소소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사실 좀 배가 아픈 거는 오늘 퇴근을 하고 보니까 92,8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일 가격이 더 떠가지고 상승할 것 같은데 앞으로 K 컨텐츠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펄어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제가 매매를 2년 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상장 후 얼마 안 됐을 때 매매를 했어가지고 그 이후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잘 이제 구독자분보다 더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이럴 것 같다는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게임 종목의 게임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사실 11월 한 말쯤에 매수를 했어요. 11월 말쯤에 이제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 이유는 이게 넷마블이라는 종목은 20만원까지 갔던 게 이제 BTS 관련해가지고 BTS 상장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이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그 뒤로 쭉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주변에서 세븐나이츠 2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인간 지표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쯤에 매수를 했는데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같은 시기에 펄어비스를 구매했다면은 10%, 한 30% 수익이 났을 것 같네요. 이렇게 게임주 중에서도 제 생각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NC 소프트가 전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 세 번째는 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게임주는 국내 게임주는 NC, 펄어비스 이 두 개가 거의 대장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지금의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인데 붉은 사막이 이제 내년 4분기에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일러 저는 영상을 보니까 엄청 게임을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도 탄탄해 보이고 영상 하나하나의 이제 게임 그래픽이라던가 전투, 액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콘솔 게임이라던가 그런 게임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SK증권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내년도 4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1년이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4분기까지는 실적 여지가 크지 않다. 그래서 사실 투자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컨센서스에서 이제 분석한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올해는 1,700억,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2021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2년에는 다시 그 두 배수 정도만큼 엄청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지만은 당장 내년에 영업이익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잘 버티신다면은 내후년에 더 큰 주가 상승을 이제 분명히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주가 슈팅은 어, 트레일러 내년 이제 신작 트레일러 영상에 나온 것에 대한 그런 선반영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영업이익이 2022년에 2,300억 정도를 찍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라면은 지금도 분명 좋은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보다 더 아래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장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장에서는 호재 vs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호재거리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에 대해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가 백신 시험을 한다. 결국 변이 코로나에도 이런 백신이 효용이 있다고 하면은 별로 그런 큰 노이즈거리가 아니고 반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악재는 인도서도 변이 바이러스, 남아 공발 변이 바이러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데 심장병의 기저질환 환자가 죽었다. 물론 이 백신과는 연관이 없이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좀 계속 나올수록 이런 부분 분명히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이기냐 악재가 이기냐 이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93원까지 조금 더 1100원을 맞고 내려왔는데 1080원 이하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더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 주셔야 되고 현재 이 호재거리가 이기고 있는지 악재거리가 이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저는 좀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유럽장을 보거든요. 우리나라 장이 끝나면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봤을 때 영국이 2.2%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노딜 브렉시트가 아닌 이제 무역 협상을 잘 성공리에 끝냈다는 것도 있겠지만 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큰 노이즈거리로는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에 미국장 나스닥 다우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는 생각보다 큰 노이즈거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오늘 앞으로의 장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